혼자 앉아있는 오후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더 추워졌어요. 오늘따라 혼자가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71, 박현숙 씨는 조용한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그 소리는 현숙 씨의 집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6해, 아들, 딸은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현숙 씨는 혼자였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니어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현숙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집.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곳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작게 중얼거리며 빈 공간을 버티듯 살아갔어요.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차를 한 잔 마시고 점심에는 혼자 밥을 먹고 오후에는 TV를 켰거나 책을 읽었어요. 저녁이면 창밖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죠. 규칙적인 일상이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메울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다 바쁘지.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마음 한켠은 자꾸만 서늘해졌어요.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쯤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희들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잠시 위안이 됐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고요가 밀려왔어요. 현숙 씨의 하루는 늘 조용했어요.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습관처럼 옆자리를 봤지만 그곳은 언제나 비어 있었죠. 여보,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부엌에 가서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를 혼자 먹을 만큼만 준비했어요. 예전엔 두 사람 몫을 차리곤 했었는데 말이죠. 식탁에 앉아 밥을 뜨면서 맞은편 빈 자리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신문을 펼쳐놓고 앉아있던 그 자리. 현수가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누군가 부를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뒤를 돌아보았지만 집 안에는 늘 같은 고요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TV를 켜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건 화면 속 이야기일 뿐. 현숙 씨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하루는 막 시작했는데 시간이 더디게만 흐르고 있었죠. 오늘은 뭘 하지? 할 일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오래된 친구들은 대부분 자식들 곁으로 이사 갔고 남은 친구들 역시 각자의 사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을 펴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밖의 밝은 햇살에도 마음의 온도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나서도 현숙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여보, 오늘 반찬 괜찮아? 예전에 남편이 자주 물어보던 말. 그때마다 맛있게 드세요. 웃으며 대답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오래된 시계, 안경, 수첩, 그리고 남편이 늘 목에 두르던 그 울 목도리. 현숙 씨는 목도리를 천천히 꺼내
손끝으로 스치듯 만져봤어요. 그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현수가 추운데 목도리 꼭 하고 나가.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해주던 말, 그 다정한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보고 싶어, 여보. 현숙 씨는 목도리를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바라보며 현숙 씨는 속삭였어요. 나도 누군가와 저렇게 걷고 싶네.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더 무거웠어요.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갔죠. 오후 3시, 아직 저녁까지는 한참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내일도 모레도 아마 똑같은 하루가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띠링, 휴대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보낸 문자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니어 따뜻한 차 모임 안내. 오늘 오후 4시 누구나 환영합니다. 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현숙 씨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모임? 가기엔 망설여졌죠. 낯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주저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 다시 문자를 읽었어요. 따뜻한 차 모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누군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생각해봤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현수가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지. 너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 남편이 자주 하던 말. 그 말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나 봐. 현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30분. 모임까지 30분 남아 있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안 맞으면 나오면 되지 뭐. 외투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잠시 섰어요. 머리를 빗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죠. 이 나이에 뭘 꾸민다고 혼잣말을 했지만 어쩐지 마음속에서는 조금 설렘이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현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다녀올게. 복지관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직원이 밝게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차 모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현숙 씨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강의실 문을 열자 허브차 향이 포근하게 퍼졌어요.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머,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아요. 한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어요. 저는 송부님이에요. 3번째 와요. 현숙 씨는요? 박현숙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대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금세 편해졌어요. 혼자 살면 가끔 마음이 시려요. 그죠? 부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오래 묵은 외로움이 슬며시 풀리는 걸 느꼈죠. 모임이 끝나고 현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오길 잘했어. 집에 들어서며 습관처럼 말했어요. 다녀왔어요, 여보. 예전처럼 남편이 대답해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예전처럼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일은 뭘 해볼까
작은 고민이었지만 현숙 씨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며칠 뒤 현숙 씨는 다시 모임에 나갔어요. 그리고 미술 강좌에 참석하며 첫 그림을 그렸죠.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꽃 그림. 현숙 씨는 그 그림을 거실 벽에 조용히 붙여두었어요. 여보, 나 그림을 그렸어. 혼잣말로 말했지만 남편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했어요. 한 달 뒤 현숙 씨의 하루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매주 차 모임에 나가고 그림도 그리고 가끔은 부님 씨와 산책도 했어요. 자식들과의 통화도 변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바쁘게 지내. 그림도 배우고 친구도 생겼어. 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현숙 씨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어. 어느 저녁, 노을이 비치는 창가에서 현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여전히 외롭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여도 괜찮고 천천히라도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목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날 밤, 현숙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차 모임에 다녀왔고, 그림도 그렸다. 여전히 외롭지만 괜찮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된다. 일기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햇살은 들어올 것이고, 현숙 씨는 자신만의 속도로 다시 걸어갈 거예요. 현숙 씨의 마음 시계가 아주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도 괜찮아요. 혼자라는 게 외롭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니에요.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복지관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려요. 충분히 슬퍼하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니어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요.